안녕하세요, 앱준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이폰 11 액정 수리를 하는 컨텐츠를 한번 업로드 했었죠. 제가 그 컨텐츠를 다 만들고 나서 그 핸드폰으로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폰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액정을 한 번 더 들어 올리다가 케이블을 모조리 끊어 먹었습니다. 제가 아이폰 11을 수리한 이유는 아이폰 16 프로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어요. 그치만 이제 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아이폰 15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프로 모델을 구매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아이폰 5, 아이폰 XR, 아이폰 11, 아이폰 12, 아이폰 12 미니까지 전부 다 기본형 모델을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영상과 사진을 제대로 시작하고부터 망원 카메라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망원 카메라 그 메리트 하나를 보고 아이폰 15 프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를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조금 지났다 보니까 다른 좋은 리뷰어 분들이 스펙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영상과 사진을 중점으로 하는 테크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는 아이폰 15 프로의 사진과 영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사진과 영상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21세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카메라의 기준에 대해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지금 21세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카메라의 기준은 첫 번째 컴팩트함입니다. 요즘 폰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이 경계선이 거의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들어가는가 얼마나 가벼운가 이거를 저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떨림 방지 OSS라고도 하죠. OIS라고도 합니다. 짐벌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사진에서는 로우, 영상에서는 로그 이 기능이 되는가 요것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파일을 핸드폰에 쉽게 옮길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카메라의 스펙적인 부분들을 잘 나열을 해봤는데요. 물론 상업하시는 분들은 클라이언트 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가, 얼마나 리그 셋업이 멋진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저는 취미나 일반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스펙을 한번 나열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열한 이 스펙에 모두 적합한 기기 아이폰 15 프로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진 스펙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인 카메라에서 4800만 화소 프로 로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로우로 촬영하면 사진의 데이터가 전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정에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취미로라도 어도비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쓰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인 카메라에서 원래 전자까지만 해도 1200만 화소였는데 2400만 화소로 화소가 2배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화소가 2배 증가했으니까 저장 공간이 더 늘어났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시면 다시 1200만 화소로 찍게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화소로 촬영할 것이냐 1200만 화소로 촬영할 것이냐 요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나 망원 카메라는 여전히 1200만 화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학식 3배 줌이 가능하고 15배 디지털 줌이 가능합니다. 이제 사진이나 영상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망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배경 압축감이나 심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인물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 핸드폰을 2주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갤러리를 한번 찾아봤더니 대부분 모든 사진이 다 3배 줌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3배 줌은 77mm 광학식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3배 줌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찍을 때 디지털 15배 줌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갤럭시 울트라 모델의 줌을 보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줌하는 표시와 손떨림 방지 표시가 나왔어요. 이걸 애플에서 보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냥 사진을 찍고 인물 사진 모드처럼 이렇게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배경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편집에서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요즘 TV 광고에서도 애플이 많이 홍보를 하던데 써보니까 신기했지만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은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다음으로는 바로 동영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아이폰처럼 최대 4K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손떨림 방지는 대단했습니다. 액션 모드가 가능한데 최대 2.8K라 화질 손상이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가치가 있긴 하다 라고 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모드에서 4K 24프레임, 30프레임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영화에서는 24프레임을 많이 쓰죠. 그래서 4K 24프레임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와, 심도가 거의 광학식 카메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적
독자적으로 처리한 bokeh가 상당히 발전됐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틱 모드로 친구들을 촬영해주면 굉장히 이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프로레스 촬영되고요. 이번에는 프로 로그라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4K 24프레임, 30프레임은 내장에서 녹화할 수 있고 60프레임은 외장 하드나 SSD를 연결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는 왜 사용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FX30 리뷰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로그로 촬영하면 밝은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 이 명부와暗부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값이 낮게 뿌옇게 촬영했다가 후보정으로 컬러를 입혀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소니 알파7 S3로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도 이렇게 뿌연 화면에서 이렇게 색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상 퀄리티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애플 아이폰에 들어오면서 이 기능은 정말 혁신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로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본 카메라에서는 10비트로 잘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부 앱인 블랙매직 카메라 같은 걸로 촬영을 하면 이게 8비트로 촬영이 되는 건지 색상이 좀 깨져서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앱에서 로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K 60프레임 로그 촬영 시에는 외장 하드나 SSD를 꼽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4TB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될까 싶어서 한번 OTG 젠더를 꼽고 핸드폰에 꼽아봤는데 이것도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K 60프레임으로 로그 촬영을 즐기실 분은 용량 걱정 없이 많은 푸티지를 저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 영상이 아닌 조금 더 사소한 부분에서 좋았던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인서트 컷을 제외하고 핸드폰을 너무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잠시나마 보여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체감이 정말 많이 돼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 11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폰에서 C타입을 탑재해서 파일을 옮기거나 공공장소에서 충전기를 쓰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제 친구들은 아직도 라이트닝 포트를 이용하는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충전기를 빌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OD 기능이 탑재되었죠. 이거는 14 프로부터 탑재를 했던 건데 제가 원래 갤럭시를 사용할 때부터 AOD는 거의 꺼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를 구매하고 계속 사용 중인데 이게 시계만 뜨게도 가능한데 배경화면까지 보이게 설정이 가능해서 AOD 화면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켜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편해요. 뭐 샤워할 때나 학교에서나 이제 작업을 하다가 자야 돼서 시간을 볼 때 폰을 켜지 않고도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잘 때 AOD 화면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축어라는 어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라는 기능을 설정해서 매일 오전 12시에 화면 상시표시 끔, 매일 오전 7시에 상시표시 켬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AOD 설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단축어 앱으로라도 설정이 되는 걸 보니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액션 버튼이 탑재되었습니다. 액션 버튼을 카메라로 지정했을 때 뭐 사진을 찍을 건지 영상을 찍을 건지 이런 디테일도 설정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액션 버튼에 녹음 기능을 설정하면 눌렀을 때 바로 녹음이 돼서 이것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폰 5 때부터 써왔던 애플 찐 사랑 유저로서 아직까지는 무음 버튼이 익숙해서 저는 무음 버튼만 설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이것도 14 프로부터 탑재가 됐었죠. 저는 원래 노치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서 이거 적응이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이폰 언박싱을 하자마자 그 생각은 싹 사라졌고 쓰다 보면 굉장히 편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노래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할 때는 노래를 켜고 시작합니다. 작업을 할 때 노래를 제어하기 굉장히 편리했고 그리고 또 요즘 SNS 하면서 노래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어플을 쓰면서 음악 감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라면 상단 제어 센터를 열고 다음 곡으로 넘겼었는데 이제는 그냥 길게 터치 한번 하고 다음 곡으로 넘길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 카메라와 그 외의 성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요즘 취미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께는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은 가볍고 또 편한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SD카드를 꼽고 촬영을 한 다음에 SD카드를 뽑고 컴퓨터에 연결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오직 아이폰 하나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SNS에 공유할 수 있다는 한 기기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아이폰을 사용해왔지만 이번 아이폰은 카메라적으로 굉장히 큰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간단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렌즈도 없고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가벼운 무게에 좋은 카메라가 등장하니까 이제 취미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께는 카메라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 촬영 작가분들이나 상업 촬영 감독님들께는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오직 취미로 촬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메리트가 된 것이죠. 요즘 스마트폰 시장을 보다 보면 이제 성능은 발달할 만큼 발달한 건지 카메라 발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카메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반인 분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좋은 퀄리티의 사진과 영상을 찍기에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분들과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사진과 영상을 찍는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앱준 유튜브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촬영 기술이나 세팅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달라는 댓글들이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성 컨텐츠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슉.